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구글 스프레드시트와 앱스 스크립트 그리고 제미나이 API 키를 활용해서 AI 명언 생성, 웹사이트 만들기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어, 먼저 그 스프레드시트 하나를 열어보겠습니다. 같이 하시죠. 스프레드시트를 하나 여시고 새로운 시트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만드셨죠? 자, 여기서 확장 프로그램 누르시고 앱스 스크립트 눌러주세요.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웹사이트를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코딩을 좀 해야 하고요. 지금 code.js라는 부분에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넣을 거고, 여기 더하기 있죠? 파일 추가를 하나 하셔서 HTML, 웹사이트니까 HTML 파일이 하나 있어야겠죠? 인덱스라고만 소문자로 치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위와 아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다 지워볼게요. 안에 내용을 다 지우겠습니다. 다 지우고 이제 여기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내가 뭘 하고 싶다는 걸 얘기를 해서 코드를 짜고 그것을 붙여넣고 실행시켜 보는 것으로 할 텐데요. 일단 저처럼 한번 이런 식으로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읽어볼게요. 저는 구글 스프레드시트, 앱스 스크립트, 제미나이 API를 활용하여 명언을 출력하는 웹페이지를 만들고 싶어. 웹페이지 우측 상단에는 명언 생성 버튼을 만들고 이 버튼을 클릭하면 명언을 새롭게 출력하도록 하는 것이 명언을 말한 사람도 알려주고 명언을 생성할 때마다 스프레드시트의 생성 날짜와 내용, 말한 사람 이름을 기록해줘 라는 정도로 부탁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소스 코드를 알려주는데요. 이 알려준 소스 코드에 보시면 code.js 부분이 있죠. code.js 부분은 이렇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얘를 Ctrl A, Ctrl C 해서 여기에 붙여 넣으시면 되고요. code.js 그 다음에 인덱스 인덱스 부분은 여기 또 인덱스 부분이라고 있죠. 인덱스 네. 요 코드를 네. 코드를 클릭하면 이렇게 나와요. 예, 컨트롤 C 한 다음에 이렇게 붙여 넣으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코드를 이제 작성해서 붙여 넣으면 되는 건데요. 일단 여기까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붙여놓고 배포를 해서 결과를 알아보면 되는데 문제는 제가 지금 여기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하면 이게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되어서 꼬이기 시작하면 저도 이제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완성시켜 놓은 것을 공유해 드릴 테니까 그걸 가지고 다시 실행해 보는 것으로 바꿔서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몇 가지는 이제 그러니까 개발을 시작하는 그런 단계에서 이렇게 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뭐 말하자면 생성형 인공지능하고 둘이 협업해서 여러분들과 협업해서 코드를 작성하면 된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일단 얘를 꺼버릴게요. 꺼버리고 제가 공유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만들어 놓은 그 사이트를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요. 요 링크로 접속을 해주세요. t.ly 슬래시 이거 대문자입니다. lb 그 다음에 숫자 9 소문자 xc 이거를 주소창에 입력을 해주세요. 저도 입력을 해볼게요. 저는 지금 제 계정 말고 다른 계정에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다른 계정에 입력을 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하면 이런 사이트 그 내용이 나오죠. 이때까지 제가 막 넣어놓은 시트인데요. 자, 이거를 그대로 사용하실 수는 없고요. 파일을 누르시고 사본 만들기를 눌러주세요. 사본 만들기 사본이 됐죠? 사본 만들기를 하시고 그럼 원본은 꺼버리시고요. 원본은 꺼버리시고 사본 가지고만 이제 할게요. 이 파일은 이제 여러분들 것이 되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선물이에요. 자, 확장 프로그램 앱스 스크립트. 자, 이렇게 딱 누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있었죠? code.js와 index.html 이 두 군데에다가 그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작성한 코드를 집어넣은 거예요. 이해되셨죠? 뭐 제미나이를 쓰셔도 되고 아니면 GPT-5 이번 새로 나왔잖아요. 그걸 쓰셔서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뭘 가지고 뭘 만들겠다라는 것만 정확하게 명시를 하고 부탁을 하면 생성형 인공지능이 웬만하면 잘 만들어 주는데요.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듭해서 계속 이제 질문을 하고 지금 상황을 캡처해서 사진으로 업로드를 해도
잘 얘기를 해줍니다. 좀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코드에 보면 제미나이 API 키를 넣어야 돼요. API 키. API 키를 어디다 어떻게 넣는지 또 뭐 방식이 다양한데요. 소스 코드에 직접 넣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저는 지금 이 방법을 썼어요. 잘 보세요. 프로젝트 설정에 가셔서 쭉 내려보시면 스크립트 속성 추가하기가 있어요. 보이시죠? 속성에다가 뭘 넣고 값을 넣으면 돼요. 아, 여기에 뭐가 이렇게 넣을 수가 있는 데가 있죠? 그러면 다시 여기로 돌아가서 제미나이 API 키라는 이거 변수명이라고 할게요. 변수명을 컨트롤 C 할게요. 그 다음에 다시 프로젝트 설정에 와서 속성 추가, 속성명이 얘가 되는 거고, 값을 지금 1이라고 할게요. 1. 근데 여기에다가는 여러분들의 API 키 값을 여기 넣어야 돼요. 일단 저는 여기 1을 넣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이런 다음에 이제 API 키를 발급받으러 가볼게요. API 키 발급받는 방법은 예, 제미나이 API 키. API라고 검색을 하면 뭐 다양한 사이트들이 나오는데 요거 들어가면 돼요. 제미나이 디벨로퍼 API. 여기 접속을 하시면 왼쪽에 네, 이게 조금 다를 때가 있네요. 다를 때가 있는데 잠시만요. 아, 네, 여기서 그냥 이거 누르시죠. 이거 누르시면 네, 이렇게 들어와지고요. 여기서 get API key라고 보이시죠? 얘를 누르시면 API 키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접속한 경로가 이게 신기하게 어떤 계정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 좀 달라요. 이 모습이.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까지 오시면 돼요. 어떻게 막 눌러보시고 여기까지 오시면 돼요. API 키 만들기. 그래서 뭐 키를 적절하게 발급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지금 이거 했다가 바로 지울 거니까 참고하세요. 이거는 따라치셔도 안 되고 법적인 책임이 있어요. 자, 복사를 했어요, 저는. 그런 다음에 아까 우리 작성하던 거 있죠? 여기 1 넣어놨잖아요. 여기에 수정을 해볼게요. 수정. 여기에 붙여넣기. API 키를 여기 붙여넣었어요. 저장. 하면 저장이 됐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편집하는 그러니까 코딩하는 과정에서 요 제미나이 API 키라는 속성 값을 만나면 API 키 값을 내가 인식을 한다는 거죠. 다시 편집기로 돌아가 볼게요. 편집기.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오게 만드는 코드를 이렇게 짜놓은 거예요. 속성 값 중에 속성 이름을 넣으면 그 이제 키 값을 얘가 반환을 해서 여기다가 넣어버린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여기 시트 네임이라고 적었잖아요. 명언 기록이라는 부분을 컨트롤 C 하시고 이 부분에 명언 기록이라는 부분에 똑같이 붙여 넣으셔야 돼요. 지금 제가 만들어서 드린 거라 여기 적혀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새로 개발한 거에 보면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시트 명까지. 시트를 가지고 뭘 하실 때는 시트에 입력을 시키거나 아니면 시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뽑아내서 화면에 출력을 하시거나 뭐 그런 작업들을 하실 수 있는데 그때 시트명을 반드시 코드상에 연동을 정확하게 해야 한다라는 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얘를 이제 아까 전에 자기만의 웹페이지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배포를 누르시고 새 배포를 눌러주세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처음에 지금 제가 이거 만들어 드린 건데 애초에 처음에 배포를 하실 때 여기에 먼저 이거부터 클릭하셔야 돼요. 이게 아무것도 안 뜨거든요. 이거 누르시고 웹앱을 클릭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창이 뜬다는 거예요. 실제로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따로 시작하는 거면 그러니까 지금 제가 사본 만들기로 해서 한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애초에 그냥 스프레드시트에 확장 프로그램 들어가서 앱 스크립트 가지고 뭐 코드를 짰어요. 그 다음에 배포를 하려고 새 배포를 눌렀어요. 그러면 이런 모습이 뜬다고요. 여기서 이거 누르시고 웹앱을 누르시면 이렇게 떠요. 그 다음에 위에는 나라고 설정하고 밑에는 모든 사용자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배포. 네,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럼 액세스 승인이 나오고요. 여기서 본인의 계정을 클릭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올 때 어드밴스드 아니면 뭐 한글로 나오면 고급이라고 나와요. 그다음에
맨 밑에 unsafe라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이걸 누르시면 그다음에 이제 허용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이 여기서 배포라는 게 뭐냐면 지금 만든 웹앱, 우리가 지금 만든 게 웹앱이에요. 웹앱을 누군가한테 보여주겠다라는 거. 이 링크만 있으면. 그래서 링크를 복사하시고 얘를 클릭하시면 영어 생성기가 만들어졌죠. 그런 다음에 생성 중에 있다. 이렇게 생성이 됐죠. 그 다음에 스프레드시트 딱 가보면 제일 밑에 이렇게 생성이 된 거 보이시죠? 방금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말씀하신 내용이 이렇게 생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눌러볼까요? 이렇게 나오죠. 스티브 잡스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도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되는 건 확인했고 이렇게 생성이 이제 여기 스프레드시트로 가는 거 확인하셨잖아요. 이런 식으로 웹 앱을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저기 생성형 AI하고 자, 협업을 잘 해보시고 이것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으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하다가 코드를 수정했어요. 어떤 부분을 제가 뭐 수정하게 됐어요. 그럴 때 배포에 가셔서 새 배포를 누르시면 그 링크가 계속 바뀝니다. 그러니까 새 배포를 누를 때마다 링크가 바뀌어요. 그러면 제가 한번 배포를 하고 그 배포 버전을 또 바꿔서 업그레이드를 시킨다. 그러면 누군가한테 배포한 그 원래 배포한 그 링크 말고 새로운 링크를 다시 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엄청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새 배포는 한 번만 하시고 제일 최초에 한 번만 하시고 그다음부터 배포 관리를 하시면 돼요. 배포 관리를 눌러볼게요. 배포 관리를 누르고 연필 모양 누르시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버전이라고 적혀있는 이 부분을 누르시고 새 버전, 그 다음에 배포. 이렇게 하시면 원래 있던 링크가 유효합니다. 유효하고 그 링크에 계속 이제 그러니까 새롭게 수정되게 반영이 된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라이브러리라고 있는데 라이브러리 클릭하시지 말고요. 웹앱 이 링크만 유효하다라는 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 링크는 아까 보셨던 이 링크와 다름없습니다. 3GA 나오죠. 3GA 여기도 끝에 가보면 네네. 복사해서 한번 해볼까요? 3GA 나오죠. 같은 링크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배포 관리에서 새 배포로 작업을 하시라. 배포 관리에서 새 버전, 새 배포가 아니라 새 버전이죠. 이렇게 새 버전으로 작업을 하시면 된다 말씀을 드린 거고, 이제 테스트 배포가 있는데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테스트 배포를 누르시면 얘도 링크가 하나 생겨요. 이 링크 클릭해 볼게요. 똑같이 나와요. 근데 아까 우리 위에서 했던 3GA에는 와는 분명히 다르죠. 근데 이렇게 뭐가 생성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차이냐면 얘는 이 코드는 어떤 누군가에게 공유를 해도 공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해가 되실까요? 그런데 위에 거는 시크릿 모드로 들어가도 보이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테스트 모드는 말 그대로 이걸 개발하고 있는 나 자신만 볼 수 있도록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럼 뭐하러 이 테스트 배포를 쓰느냐? 테스트 배포는 새 배포를 하지 않아도 수정하고 바로 저장만 하면, 여기 저장이 있어요. 수정한 다음에 저장만 하면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테스트 배포에서. 어떤 내용을 한번 해볼까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명원 생성기, AI 명원 생성기라고 여기 뜨잖아요. 이 내용을 타이틀이고, 잠시만요. 저게 똑같이 있을 텐데. 이것만 보여드리고 마칠게요. 잠시만요. 이 부분을 고쳐볼까요? 이렇게? 자, 이렇게 고쳤어요. 네, 저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타이틀이 저 부분이 아니라 잠시만요. 제목. 여기 있네요. 새 명언 생성. AI 명언 생성기가 있잖아요. 여기에 제가 밑줄을 넣어볼게요. 이렇게. 그렇죠? 컨트롤 S 저장했죠. 그런 다음에 얘는 테스트 배포예요. 테스트 버전이라서 새로 고침만 하면 이렇게 생겨요. 바로 반영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정식으로 배포한 거 있잖아요. 정식으로 배포한 거는 거기서 수정을 하고 저장을 해도 반영이 안 돼요. 얘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정식 배포 버전에 반영을 하려면 배포 관리에서 이거 누르고 얘를 눌러야 새 버전으로 배포를 해야 여기에서 반영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셨으리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처음에 최초에는 세 배포를 해요. 세 배포를 해서 배포를 최초에 하고 그다음부터는 테스트 배포로 계속 수정 작업을 해요. 수정할 게 많거든요, 처음에. 그래서 웬만큼 완성이 될 때까지는 테스트 배포로 하다가, 왜냐면 배포 관리로 하면 귀찮잖아요. 누를 게 더 많으니까. 예, 그런 다음에 이제 배포해도 되겠다 싶을 때 배포 관리에 가서 연필 누르고 새 배포, 새 버전으로 배포한 다음에 그 링크를 다른 사람에게 공유를 하는 거죠. 그 링크를 다른 사람에게 공유를 하면 그때부터 다른 사람들도 이런 것을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설명으로 네,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